안녕하세요. 10월 2일 정구대의 야구시다 라이브로 여러분과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부터. 네, 정근우의 야구시다의 정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강야구를 하고 있는 신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일단 대만전, 홍콩전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네, 네. 어제 홍콩 10대 0으로 8회 홀드 승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8회 콜드승을 했지만 어제 7회까지 3대 0이라는 스코어였기 때문에 어제도 마찬가지로 결과는 10대 0이었지만 타선이 터지지 않은 경기였다. 좀 답답한 경기였다. 맞아요. 그게 오늘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우리 신재훈 선수도 보셨는데, 네. 뭐 어제 전체적으로는 홍콩전에서 투수들이 좋은 볼을 던졌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타선이 조금 나중에 터지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 더 좀 기대를 사실 많이 했었는데 타선에 오늘 조금 아쉬운 경기가 나와서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추석 연휴 이제 딱 오늘이가 내일 이 연휴가 이틀 남았는데 아마 그래서 사실 라이브를 기다리신 분들도 많고 대만전 거의 다 야구 팬들이라면 대만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리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대만전 우리가 사실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고 이전부터 우리가 대만전 관련돼서 대만의 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정프로랑 우리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만은 한국을 적으로 생각한다. 맞습니다. 네, 네. 현지 야구인도 그렇게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일단 이제 대만전 전체적인 리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타선이 너무 답답했어요. 일단 뭐 대만은 타도 한국이라는 목표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뭐 타선에서는 뭐 전력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투수가 어떤 투수고 어떤 볼을 많이 던지는지 전력 분석을 했나 싶을 정도로 대응이 안 됐어요. 네. 뭐 빠른 볼이면 빠른 볼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투수 3명 다가 빠른 볼 위주로 맞아요. 투구를 했었는데 오늘 전혀 빠른 볼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홍콩전은 오히려 너무 공이 느려서 대응을 못했다고 했는데 네. 또 오늘은 너무 공이 빨라서 못 친 건가요? 우리 프로 아닌가요?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일단 근데 정말 칭찬하고 싶은 거는 마운드예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어제도 홍콩에서의 그 원태인 선수도 그렇고 마운드가 정말 탄탄했는데 오늘도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신정 선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선발 투수인 문동주 선수가 좀 초반에 실점을 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회를 지나가면 좋은 공을 던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거는 좀 박영현 선수가 회전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막 타자들이 거의 들어간 다음 스윙할 만큼 공이 많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로 나온 고우석 선수의 공은 좀 어땠던 것 같으세요? 공은 좀 항상 좋기는 하지만 오늘 조금 제구나 이런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째강 재영님이 던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댓글도 있고, 예. 또 타선도 이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제대회에서 항상 이제 좀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선수예요. 그만큼 중심 타자 역할을 맡고 있고 기대가 큰 선수입니다. 강백호 선수가 오늘도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타석에서 뭔가 이 투수들을 상대하는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뭔가 오른쪽 골반이 빨리 열리고 뭐 상체가 좀 많이 뜨는 그래서 지금 공을 정확하게 배트 중심에 많이 못 맞추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강백호 선수가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뭐 어떤 라인으로 이어지는 지금 윤동희 선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뭔가 연결고리 역할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오시안 이 강백호로 이어지는 라인들이 조금 약하다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이제 테이블 세터가 김혜성, 최지훈 선수였단 말이에요. 네. 네, 김혜성 선수는 어제 3안타 연결을 보여줬는데, 네, 네. 최지훈 선수 오늘도 좀 타석에서 좀 많이 아쉬웠었어요. 뭐 내안타나 포함해서 2안타를 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최지훈 선수가 워낙 기대치가 높으니까. 맞습니다. 최지훈 선수 이후에 나오는 타자들이 뭔가 연결고리를 좀 못해줬다고 봅니다. 중심 타선이 오늘 좀 부진했다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윤동희 선수가 타석에서 임하는 그 부분과 다른 선수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다고 보세요? 이 대만 투수들을 보면 오늘 볼 회전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회전수가 좋다는 거는 타자가 역회전을 걸어가지고 다운스윙을 해서 반대 회전을 걸어줘야 되는데 오늘 대부분 윤동희 선수 말고는 대부분 다 스윙이 둘러서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맡기는 타구라든지 정타를 뗄 수 없는 그런 스윙의 궤도가 만들어진 거죠 오늘은. 네.
이 마운드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문도주 선수 보면서 이 신재영 선수랑 같이 보면서 막, 와, 공 좋다, 괜찮다 하다가 이제 물론 이제 실점을 하긴 했었는데 네. 국제대회 처음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었어요. 그 차내 문동주 네네. 선수가 정말 그 어린 선수 입장에서는 선발 투수라는 큰 무게감은 부담감을 안고 마운드에 올랐을 텐데 오늘 문도주 선수 전체적인 투구는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뭐 국제대회를 제가 뭐 대학교나 이럴 때 나가보지 않아서 감히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큰 대회인데도 뭔가 떨지 않고 자기 공을 던지는 것 같아서 되게 진짜 좋은 투수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지금 박영일 선수 얘기는 저도 박영일 선수가 물론 KT에서 워낙 좋은 투구를 보이고 있어서 기대는 정말 컸는데 네. 정말 약간 속이 시원하다고 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우리 막 박수 쳤잖아. 야, 이 배짱이 야 올라오자마자 직구 3개로 삼진을 잡는데 그 위기 순간에서 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최강야구가 좀 있으면 이제 2분 후에 시작을 하니까 네. 뭘 봐야 되냐고. 네, 최강야구도 틀어놓으시고요. 저희 것도 봐주시고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TV로 최강야구 보시고 핸드폰으로는 이것 때문에 보시고 그럼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사실 타선의 이제 홍콩전에 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어제 경기를 나갔던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또 더 나가는 게 감적으로 또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윤일희 감독이 그대로 오다를 짠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정 선수 오늘 대만전에서 좀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어떤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까 김성윤 선수가 1루 베이스 슬라이딩 저는 그게 약간 타이밍상 좀 세이프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살았으면 점수가 좀 났으면 좀 어땠을까 좀 상황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까지 했었는데 네, 네, 비디오 판독이 안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뭐 완전 명확한 세이프 상황인데 예. 근데 이게 이번 아시안 게임은 이제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비디오 판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제 홍콩전도 그렇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상한 플레이, 이상한 판정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김정현 선수 이 상황도 굉장히 아쉽죠. 네, 굉장히 아쉽죠. 왜냐하면 이제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1대1로 동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동점이 되는 거하고 이게 심판 판정으로 해서 1대0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1대1이 되었다가 그러면 분위기가 또 넘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엽님 감사합니다. 신정 선수의 대학 선배인 오승환 선수 친구 네, 막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그냥 올라가 버렸네요. 네, 두니님, 우미님, 네, 그냥 실력 차이다. 네, 저희가 이게 지금 막 댓글이 빨리빨리 나오니까 다 읽지를 못하겠어. 죄송합니다.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네, 그냥 실력 차이입니다. 실력 차이일 수도 있겠고,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마 정프로도 좀 걱정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계속 좋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대회에서 저희가 2015년 프리미어 리그 다음에 이제 팔렘방 아시안 게임 이후로 전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제 사실 저희 KBO 리그의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나라보다 또 수준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게 저희 실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 대표도 그렇고 성인 대표도 그렇고 지금 국제 대회마다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선수 구성이 물론 우리가 이제 결과론이라서 뭐 이 원인을 찾다가 아직 그리고 대회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경기 2경기 했고 내일은 네. 태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저 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중국과 일본을 계속 이겨야지만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번 아시안 게임 대표팀 선수 구성이 이제 만 25세 4년 차 그리고 와일드카드는 만 29세 이하의 선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시즌이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어린 선수들한테 국제대회 경험을 좀 더 많이 하게끔 하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 중에서 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잘 안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정우 선수나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선수가 조금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 정우가 조금
부상을 당했다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프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국가대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국제대회에서 정말 경기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틀려버리기 때문에 또 상대에서 뭔가 이종우 선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 마운드에서도 운영 자체가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이번 또 이종우 선수의 좀 부상 그다음에 이 출전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큽니다. 네. 그리고 제비 지영님 맞죠? 예. 어제 홍콩전 최재훈, 노시환 선수 판정 지연권 뭐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트리플 플레이가 이제 더블 그러니까 투아웃이 되면서 노시환 선수가 1루로 다시 복귀해서 경기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문보경 선수 타석 때. 네, 일단 정프로 그 상황 어떻게 홍콩전 이야기입니다. 네네. 일단 뭐 홍콩 수비수가 정말 잘 잡았죠. 네. 정말 잘 잡았는데 이게 노시환 선수가 최지훈 선수를 앞찌르면서 앞주자 공과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자동 아웃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또 이게 트리플 플레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상황은 노시환 선수의 주루 미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약간 주루 플레이나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약간 어제 견제사도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들떠 있는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국제 대회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심판 판정입니다. 네. 오늘 주심 콜도 좀 많이 흔들렸죠. 네, 항상 보면은 네. 국제대회에서 보면은 저는 나가진 않았지만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야구 월드컵. 네, 너무 많이 왔다 갔다 좀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항상.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심의 판정에만 의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국제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 냈을 때는 그쵸. 네, 그렇게 따지면 뭐 안 됐으니까 또 맞아요.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네. 솔직한 얘기로 심판의 그런 판정도 일부분이고 양쪽 다 똑같이 보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못 친 거죠. 맞아요. 못 친 거죠. 네, 못 친 거죠. 네. 네. 정프 뭐 누구보다 국제대회 경험, 특히 아시안 게임 출전 경험이 많은 정근우 프로 입장에서는 이번 항저 아시안 게임 뭐 전체적인 뭐 지금 두 차례 그러니까 경기가 두 게임 있었지만 이전과 어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카르타 팔렘바 아시안 게임 바로 직전에 경기였잖아요. 근데 저는 국제대회를 많이 해봤지만 심판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게 모션이든 타석에서의 대응 능력이든 어필을 하든 어떤 부분을 해서라도 이 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심판도 이게 사람이라 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왜 한국 심판으로 가고 있지? 판정을 보고 있지? 이상하게 그쪽으로 올 수 있는 분위기 타석에서 방망이를 내면서 심판한테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심판의 콧만 듣고 이게 예민하게 굴기에는 너무 큰 대회고 되게 뭐 경기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네. 그러기에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타석에서 이게 대응하고 심판을 우리 편으로 끌고 오는 그런 힘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계속 뭐 우리가 예상은 했어요. 베테랑 선수가 없는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포수도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정프로가 우리가 야구이시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수는 그래도 좀 나이가 있는 베테랑 선수가 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미 정한 룰이 29세 이하이다 보니까 만 29세 이하의 선수를 와일드카드 선수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KBO 리그에서 베테랑으로 활약하니까 중심 포수로 주전 포수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거의 나가지 못했던 상황이죠. 오늘 아까 신재영 선수도 김영주 선수가 못했다는 것보다는 포수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많이 표현하셨어요. 네. 그래도 뭐 물론 그 지금 나가 있는 선수들도 물론 훌륭한 다 포수들이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엄마 역할을 하는 중요한 포수 자리가 조금 더 베테랑인 뭐 선수가 앉아 있으면 그래도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투수들이 좀 더 안정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김영주 선수도 부상해서 정말 열심히 재활해서 복귀해서 정말 이 자리에까지 간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어린 선수 예를 들면 문동준 선수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김영준 선수도 처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서로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뭐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포구까지 해서 공을 놓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뭐 본인이 놓치고 싶어서 놓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좀 잡아줬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
댓글이 막 보시는 분이 2,000명이 넘었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와, 네. 금방 감싸세요. 아니 여러분 야구를 봐야 돼. 우리는 팬들이고 야구인들이고 야구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감싸는 걸 떠나서 오늘 아까 정프로도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못했다. 네, 한마디로 못했다. 하지만 네. 그 왜 못한지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고요. 네, 이영미 당신이 뭔데 KK니 뭐 저는 네 진행자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속상하시니까 네. 속상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태국전입니다. 네. 태국은 뭐 당연히 이길 거다.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이겨야죠. 네.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고 이제 남은 네. 경기 태국, 그다음에 슈퍼라운드 진출해가지고 중국, 일본을 차례도 이기고 대만전에 다시 뭐 수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준비해서 나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우리도 뭐 준비 안 한 건 아닌데, 네. 지금 이게 안 보이시죠,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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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굴 터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지금 열이 쫙 올라왔습니다. 술 드신 거 아닙니다. 네, 술 먹은 거 아닙니다. 네. 네. 많이 좀 아니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 신정훈 선수 긴장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을 네. 많이 해가지고. 아, 네. 네. 아니 우리- 너무 빨간데? 네, 이렇게 여기 빨갛- 아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빨갛진 않은데 화면으로는 네, 화면으로는 거의 한 소주 한 새벽 드시고 나오신 것 같은. 그러니까요. 화면이 잘못됐네. 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느린 공이었잖아요. 네. 오늘은 좀 대만 선수들이 마이너리그 위주의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고 세 명이었지만 빠른 공 위주로 많이 승부를 펼쳤는데 그럴 때 하루 만에 이 투수의 공이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구속이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뭐 야구를 뭐 지금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처음에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에 빠른 공 만났다고 해가지고 못 치고 네. 느린 공 만나서 잘 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빠른 볼들은 많이 쳐봤지만 오늘은 뭔가 코칭 스텝과 선수들의 뭔가 이 소통이 저는 부족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전력 분석을 해서 오늘 변화구를 호스팅해도 괜찮으니까 직구 빠른 볼에 무조건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자라고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이 타석에서 지금 많이 망설이고 긴장한 듯한 느낌이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워요. 뭔가 이렇게 질 거면 뭔가 뭐 열심히 한번 대응해보고 스윙도 과감하게 한번 해보고 해야지 뭔가 그 다음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못 해보고 진 경기라는 느낌이 좀 받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코칭 인터뷰 구성도 사실은 좀 아쉽죠. 네. 이거는 저희가 참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네. 근데 일단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아시안 게임이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이 부분 코칭 스태프 구성부터 시작해서 선수 구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태국 이기고 우리가 슈퍼라운드 올라가서 뭐 다 이겨서 결승까지 올라가도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행을 바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점점 느끼는 거는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실력이 뭔가 좀 우리가 이전에 예를 들면 정프로가 뛰었던 그 시대의 대표팀과는 참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신정우 선수는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일단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뭐 물론 뛰어보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해낼 것 같다는 조금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나 조금 이게 너무 무기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단기전의 국제대회를 나가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나라 야구는 강하고 뭔가 분위기 속에서 뭔가를 쳐지면 안 되는데 뭔가 1회부터 분위기에서 압도되는 뭔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분위기를 뭐 화이팅 있게 끌고 가고 뭔가 따라붙여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가 안 보였다는 그런 부분도 보셨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도 8회에 누군가가 또 고개 숙이고 있고 다가오고 있어서 벌써 지질 않았는데 벌써부터 진 것 같은 분위기. 맞아요. 뭐 이런 분위기들이 정말 그리고 너무 보기가 좀 안 좋았어요. 네, 저는 네. 이런 분위기가 야구는 분위기 싸움인데 실력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를 빨리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뭔가 분위기를 가지고 올 만한 타석에서 끈질김 뭔가를 연결해야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여서 오늘 게임은 솔직한 얘기로 진짜 완패입니다.
네. 네. 디카프님이 아쉽고 착잡한 경기였지만 정프로 신정 선수님이 더 아쉬운 선배의 마음으로 대만전 리뷰해 주셔서 내일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유유유. 멘탈 갑질님입니다. 해설위원들이 23살 어린 선수들 타격에 대해 정확한 구종 선택에 대한 주문이 없는 듯 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네. 있잖아요. 23살이라도 코칭 스태프도 확실히 얘기를 해주고, 근데 이게 또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번만 대기 타석에서 봐도 이 투수가 어떤 볼을 1구종으로 던지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타석에서 들어가서 타이밍에 맞추고 있고 이 구종을 빨리 노리고 있지 않고 막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 네. 김민님, 그러게요. 예전엔 정근우 같은 타자가 끈질기게 했는데라고 했고요. 네. 또 주주호영님, 젊은 선수들이 파이팅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저 이거 홍콩전에 장윤선 선수가 등판했었잖아요. 네. 신재호 선수도 장윤선 선수 경기 그 투구 내용을 되게 유심히 살펴보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장윤선 선수 어땠습니까? 일단 장현석이라는 선수 영상들을 원래도 많이 봤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던지는 거 보니까 고등학생 선수가 던진다는 느낌을 아예 안 받았어요. 정말 뭐 프로 베테랑 선수가 던지는 느낌을 받았고 공도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프로는 어땠어요? 일단 투수진에서 뭐 장현석 선수, 오늘 박영영 선수, 네. 문동주 선수, 그다음에 뭐 최지민 선수, 이 젊은 선수들은 국제대회에서도 지금 앞으로 미래가 밝다. 투수들이 많이 좋아졌다. 뭐 이제 국제대회 나가서 어느 팀이랑 상대를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타선에서는 조금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어제 장현석 선수 볼을 보는데 직구며 커브고 이제 이런 볼 회전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반했습니다. 네. 그 마운드에는 뭔가 좀 희망이 많이 비치는 지금 아시안 게임이라면 타선에서는 계속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반에 공격 물꼬가 터지지 않으면서 후반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졌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포지션들을 정확하게 정해놨다 그러면 거기서도 뭔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결과로도 또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팬심 입장이고 뭐 같은 야구인 입장에서 이 국제대회에서 뭔가를 또 라이벌 팀이든 뭐든 이렇게 꼭 이겨야 되는 팀한테 져버리면 속상한 것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프로도 대만을 상대했었잖아요. 네. 네. 언제 했었죠? 저는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까지 계속 상대를 했었는데 2006년 도아시아 게임 때 이후로는 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대표팀에서는 대만, 이전에 사실 대만과 일본 말고는 대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되게 강하다, 막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만과도 좀 불안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이렇게 큰 점수차로 패하고 말아서 우리가 대만 아시안 게임 직전에 대만전 앞두고 걱정했던 부분이 괜한 걱정은 아니었고 정말 많이 또 대표팀 내에서도 준비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뭐 방송하기 전에도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만 자체가 지금 나라에서 야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있죠. 네. 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지금 대만한테 리틀 야구 그다음에 뭐 청소년 대표야구, 성인 야구 지금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뭔가 이제 아마추어부터 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성훈 감독님한테 펑고 2시간씩 받자는 분도 있었고, 네. 진진님, 근혜영님 그립습니다라는 이렇게. 네, 사실 이제 82년 세대, 82년생 그 야구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황금 세대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김태균 선수, 이대호 선수, 정근우 선수 있었고 또 춘 선수가 이전에 WBC 오승환 선수도 있었고요. 네, 그때에 야구했을 때는 정말 우리는 별로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팬의 입장에서 네,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옛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 그래도 이제 그래도 여러분, 마운드는 저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타선은 사실 이게 흐름이 되게 중요한 거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흐름도 중요하지만
야구를 좀 알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출루를 해야 되고 어떻게 진루를 좀 시켜야 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역할 분담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포지션에도 본인들이 역할 분담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이제 우리가 최강야구에 이제 시카고 몬스터즈 신재영 선수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대만전에 우리가 예상과 완전 다르게 예, 큰 점수 차로 패하고 보니까 신재영 선수 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해야지 하고 왔는데 이렇게 좀 무거운 분위기가 돼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네. 근데 뭐 끝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